랜섬웨어. 해커가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랜섬웨어에 감염돼 사이버 범죄자가 금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범죄자들에게 돈 주고 암호키 받기. 2. 미리 백업해놓은 데이터 불러오기. 3. 방법 없음. 근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알아? 울며 겨자 먹기로 범죄자들한테 돈을 주잖아? 근데 얘네가 또 암호화를 100%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어. 게다가 몸값을 지불했다는 기록 때문에 추후 또 다른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 백업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만이 데이터를 되살리는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보안 기술이 아니라 보안 백업 기술이거든. 그럼 질문. 일반 백업 제품과 차별화된 안전한 백업 솔루션에는 뭐가 있지? 바로 베리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베리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세계적으로 공인된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신개념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지. 근데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일반 백업 제품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알면 놀랄걸? 넷 백업이 다른 이유를 너네한테만 알려줄게. 첫 번째, 따단! 백업 시 원본과는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지. 원본을 그대로 백업하면 백업 데이터까지 같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각 하나 압축, 암호화, 중복 제거 등으로 형식을 한 번 더 바꿔 저장해둬야 진짜 백업이야. 기억해! 둘째,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에는 CCS 인증을 받은 글로벌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 랜섬웨어 활동을 실시간 탐지하고 암호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지. 백업된 저장소가 안전하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겠지? 셋째, 세계 해킹 대회인 블랙햇 컨퍼런스에서 1,000번이 넘는 해커들의 침입 시도에도 뚫리지 않은 초강력 보안성이 입증된 백업 솔루션이라는 점. 신개념의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왜 랜섬웨어 공격에서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제 알겠지? 백업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공인된 보안 솔루션까지 탑재한 올인원 백업 어플라이언스. 완벽하지?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업무 연속성도 확보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복구도 가능하고 걱정은 접어두면 되겠네. 자, 이제 소중한 기업 자료를 지키기 위해 바로 실행에 옮기자고. 네, 안녕하세요. 뷰티베트 전방송 토크IT 전문가인 GPT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보호, 워크로드 확장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베리타스 코리아의 천대웅 부장님, SBCK의 김성인 부장님. 자, 먼저 베리타스 코리아의 천대웅 부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이제 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어디 설문조사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설문한 겁니까, 이게요? 뭐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뭐 키사라든지 아니면 과기부에서 네. 국내 IT 관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안에서 백업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좀 그래프화 시켜봤고요. 아니 근데 네. 아직도 50% 넘는 기업이 네. 백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네. 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게 엔터프라이즈급의 그런 기업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외에도 규모가 작은 그런 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이 설문조사 대상에는 네. 그런 기업들까지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이제 백업을 안 하고 있거나 네네.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네. 100인 이상 되는 기업만 돼도 굉장히 숫자가 그렇죠. 낮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자,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냐 했는데 네네. 10%도 안 되고 6.6%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글쎄요. 뭐 반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아직은 좀 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하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한 20-30%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인데 국내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게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네네. 현재 또 유지하고 예정인 데들이 70%가 네네. 넘는 데가 그 클라우드 목적이 그렇죠. 백업 및 복구 네네. 목적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백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온프라미스, 네. 별도의 스토리지라든지 테이프 장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백업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 연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되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기존의 그런 IT 인프라 전체를 한 번에 클라우드로 가는 건 좀 그렇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가볍게 네. 뭐 백업에 대한 그런 DR이라든지 사본을 저장하는 형태로 클라우드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그런 사용자들 대부분이 네.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먼저 한번 써보겠다. 뭐 이런 반응인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따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네. 대안도 얘기하겠지만 그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보안 위협을 느끼는 게 랜섬웨어네요. 네. 이거 보더라도. 랜섬웨어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10년 이상 그렇게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네. 뭐 작년에도 사실 뭐 워너크라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네네. 사실 위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랜섬웨어 위협이 이제 사그라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랜섬웨어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네. 기업에서 이 피해를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뭐 숨긴다든지 왜냐하면 랜섬웨어 피해 사실 자체가 기업의 크나큰 그런 기업 이미지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좀 요새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네. 2018년 들어와서 이렇게 신문 기사에는 네네. 작년도보다는 랜섬웨어 그런 것이 많이 기사들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걸 대체할 만한 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랜섬웨어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필드에서.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우리 그 지금 이제 클라우드 백업 얘기하기 전에 네. 저 백업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좀 네. 잠깐 뭐 짚어보고 네네. 가도록 하죠. 근데 먼저 이제 베리타스 하면 백업한 베리타스 백업이라는 대명사가 있는데 네네. 지금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게 백업 이그제큐도 뭐고 네네. 뭐 넷 백업 뭐 이건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일단 베리타스 하면 사실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넷백업을 떠올리시게 되는 거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 이하 그런 환경에서는 백업 이그젝을 쉽게 떠올리시는 게 사실이에요. 네. 뭐 두 제품이 저희 베리타스에 같이 공존을 하지만 둘 다를 써보신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 베리타스에서 타겟팅하는 그런 마켓 사이즈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견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엔터프라이즈라는데 이게 네. 뭐 매출액 아니면 종업원 수 뭘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뭐 백업 이그젝을 가지고 뭐 굉장히 큰 환경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제공되는 지원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규모가 큰 그런 환경들을 보호하는 데는 좀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러프하게 사이즈를 카테고리를 해놓은 부분이 백업잭은 뭐 시스템 수량으로 보게 되면 한 20대 미만? 윈도우 네.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오케이, 용량으로 20대. 보게 되면 한 10테라 미만? 요 정도 환경이 적합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넷백업은 사실 뭐 시스템 한두 대부터 굉장히 많은 수백 대, 수천 대까지 그런 환경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지원되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화된 그런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층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죠. 넷백업 요새 또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세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모델로 뭡니까? 어떤 모델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 만나게 되면 고객분들 그렇게 분류를 하세요. 미드렌지급, 엔터프라이즈급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분류를 원하시더라고요. 넷백업 5240 모델이 미드렌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3 시리즈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5340이라는 모델이 또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페타바이트급으로 이제 용량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고속의 풀백업을 하는데 네네. 기존에는 어땠는데요? 네. 우리가 뭐 백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백업하는 리소스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대용량의 파일 서버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나스 스토리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일 서버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크기도 작고 하지만 개수는 굉장히 많고요. 뎁스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용량이 좀 크다라 그러면 파일 개수로 따졌을 때 뭐 몇백만 개에서 몇천만 개, 몇억 개 이런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백업을 하다 보게 되면 사실 그 전체 데이터를 스캔을 해야지 어떤 데이터가 변경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이후에 변경된 부분들을 백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는 스캔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업 성능 자체가 나오질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백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빠르게 백업하자라고 이제 해서 저희 베리타스 제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기술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넷백업의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트랙 로그라는 그런 트래킹 기법이 이제 이네이블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파일 시스템에 그 변경되는 블럭들을 계속 트래킹을 합니다. 이후에 백업이 시작이 될 때, 풀 백업이 시작이 될 때, 최초에 한 번은 전체 풀 백업을 진행해 놓고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풀 백업이 시작이 되면 전체 파일 시스템은 풀 스캔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그렇죠. 트랙 로그에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 그런 변경된 위치 값들을 찾아서 인크리멘탈로 변경된 블럭들만 캡처를 해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인크리멘탈 백업이라고 하면 변경되는 파일 단위로 백업을 하는데 악셀레이터 백업은 변경된 파일에 변경된 블럭만 백업을 하게 되니까 백업량이 좀 줄어들겠죠. 스캔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 네트워크로 전송된 데이터량도 줄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어플라이언스로 그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면 기존에 백업된 풀 백업 이미지와 논리적인 풀 이미지를 합성을 해줘요. 근데 그 합성하는 시간이 이제 몇 초 만에 빠르게 끝나니까 정리를 해보자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나스 환경의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경된 데이터를 백업하는 정도의 시간 안에 풀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적용 사례 같은데. 국내에 이제 적용됐던 사례들인 거고요.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모아놓은 여기 부분들인데 이제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맞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 이제 악셀레이터는 이런 게 파란색, 아니라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인가요? 네.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백업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럼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보시는 거죠. 뭐 파일 개수 200만 개에서 많게는 뭐 1억 2천만 개까지 이제 여러 개의 환경이 있는데. 기존 백업으로 했을 때는 풀 백업을 한번 하는데 뭐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9시간 거의 27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많게는 뭐 한 번 풀 백업에 보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악셀레이터 백업을 했을 때는 그 효율성이 뭐 작게는 3배에서 50배 이상 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뭐 100배 가까이 그런 효율성을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뭐 가상 환경, VM 쪽 백업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는 가상 환경 같은 게 별로 그렇게 특별한 환경이 그렇죠, 아닙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는 클라우드가 과거에 약간 가상화 같은 게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가상 환경에 이제 VM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우리가 스토리지에 있는 이 VM 단위로 스냅샷 형태로 백업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 시스템의 데이터가 물리적 시스템으로 존재할 때는 내가 필요한 리소스들만 선택적으로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요구사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백업을 또 다시 진행하게 되죠. 이를테면 OS 백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DBMS 백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파일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을 한다든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백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시스템을 통째로 백업을 그대로 카피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가상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버추얼화 되어 있어요. 마치 캡슐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토리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통째로 딱 백업을 해주게 되면 이후에 현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방식의 복구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 VM도 복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뭐 VM 단위, 뭐 VM 디스크 단위 복구도 가능하고요. OS별로 아니면 애플리케이션별로, 파일별로 모든 방식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외부 벤치마킹 테스트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성능 측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베리타스를 포함해서 주요 경쟁이 되는 이제 4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테스트한 결과인데.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죠. 이게 꼭 베리타스에서 주관한 BMT 같은 느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VM의 VADP, 그러니까 센 기반으로 VM들을 네트워크로 백업하는 게 아니고 센 인터페이스로 직접 다이렉트로 백업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스킵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상화 환경에서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악셀레이터 백업이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있는 전체 VM들을
전체 스냅을 뜨는 게 아니고 변경되는 블럭들만 캡처하고 어플라이언스 내부적으로 새로운 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방식을 모두 다 적용을 했을 때 경쟁사에 대비 부행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오라클 백업은 네네. 오라클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거하고 뭐 지금 그 여기 넷 백업 있는 거하고는 네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네. 뭐가 있는 거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오라클을 백업한다라면 사실 네. 뭐 덤프 앤 스윕 아니면은 뭐 알맨 백업 뭐 이런 방식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오라클 환경에서 운영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비대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액세스가 항시 액세스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과거에 방식으로 그런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요구사항이 빠르게 응대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알맨 백업으로 오라클 전체 풀 백업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특정 테이블 몇 개가 복구가 필요하다라면 일단은 얘를 전체를 다 복구를 해야지만 내가 필요한 테이블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전날 데이터를 잠시 쿼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전체 데이터를 복구하고 다시 뭔가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뭐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들 자체가 오라클 DBA와 백업 관리자 간에 뭔가 좀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거고 하다 보니까 동원되는 그런 인력적인 인프라에 대한 그런 리소스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복잡하고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그런 걸 쉽게 요청을 못하는. 그러면 결국엔 DBA 분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뭐 덤프에서 조금씩 자체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네네. 번거롭죠. 근데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백업 기술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악셀레이터 백업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볼륨을 일정 공간을 할당을 해서 네. 오라클 서버에 마운트를 시켜줘요. 그럼 넷백업에서 알면 풀백업을 수행할 때 이 마운트된 볼륨 쪽으로 백업 세트 방식으로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카피 형태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한 번 복제를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넷백업에서는 다시 장기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중복 제거 저장을 한다든지 테이프로 한 번 4번을 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두 번째 백업부터 마찬가지로 풀백업을 수행하게 되면 변경되는 블럭들만 캡처하고 끝나요. 오라클 네. 쪽에서는. 나머지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쪽에서 이전에 백업된 풀백업 이미지하고 새롭게 capture된 그 변경된 블록들을 물리적으로 머지를 시켜줍니다. 네. 새로운 골든 카피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서버에서의 그 백업 시간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인 거고, 오라클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백업을 위해서 과거에는 뭐 BCV 복제 볼륨 백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백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그런 BCV 볼륨이라든지 이런 대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 다시 얘기해서 오라클 서버에 쉐어되어 있는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시점별로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BA 분들이 직접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네. 백업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 카피본이기 때문에 브링업 서버, 뭐 개발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오라클 인스턴스만 있으면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마운트를 시켜서 실제로 서비스까지 올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굳이 백업 관리자를 통해서 어느 시점의 데이터를 복구해 주세요, 이런 요청사항 필요 없이 필요하다라면 DBA 분들 직접 관리되는 시점별로 조회를 해보고 내가 필요한 시점을 마운트해서 내가 필요한 테이블을 바로 추출해서 복구하는 이런 절차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뭐 신화분들께서 특히 이제 오라클 DBA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네네. DBA인 분들은 네. 지금 천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진짜 실제로 그 DBA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용도로 실제로 그 딜리버리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빅데이터 하는데 네네. 여기서 빅데이터 병렬 백업 처리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뭡니까 한마디로. 네. 단어 선택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패러럴 스트리밍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뭐 네임 노드라든지 하나의 네임 노드에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들이 관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드웨어가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싱글 스트림, 단일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네,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인데, 그렇죠? 이 빅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병렬로 백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넷백업 서버를 좀 더 이렇게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3개, 4개 정도 늘려주고 하게 되면은 최초에 한번 정보들 그런 인프라 구성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긁어와서 가용할 수 있는 넷백업 호스트별로 잡을 자동으로 분산을 시켜서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이건 이렇게 병렬 백업하기 위해서 뭐 세팅 같은 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프라 전반에 가시성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보니까 어떤 뭐 데이터에 대한 뭐 가치랄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데이터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몇 %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쌓아놓고 저장하고 이제 그걸 백업하고 보호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뭐 퇴사자 데이터부터 뭐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액세스조차도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까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위치에 퍼져 있는 그 데이터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언제 액세스했는지를 직접 추적하면서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그냥 저장만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백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백업 그 카탈로그라는 이런 정보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파일이 언제 생겼고 누가 마지막으로 액세스했고 누가 마지막으로 편집을 했고 누구랑 공유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고 등등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런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진 않아요.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활용을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 있는지만 보고 그렇죠. 그냥 복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 굳이 마지막으로 액세스를 언제 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리타스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가시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백업된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년 사이에 액세스가 되지 않은 데이터가 몇 %가 있고 몇 년 사이에 액세스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있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활용 연관성이 없는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MP3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얼마나 있고 그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드릴 다운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고 누가 만들었고 또 누구랑 쉐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유지하기 위한 스토리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아까 그 랜섬웨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 그거 좀 일단 뭐 직권상에도 그래 백업이 뭔가 그렇지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어떻게가 궁금할 거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어플라이언스 지금 보여드린 이 장표 자체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좀 핫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플라이언스 자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S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일체형 장비 안에 단일 벤더에서 모두 다 사전에 다 설치를 해서 인스톨을 해서 제공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무결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부분들 다 개런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오는 담겨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안성까지도 개런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넷백 어플라이언스에서는 시마텍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이 기본 탑재되어져 있는데 이게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좀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에 설치되어 있는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솔루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그런 침입 방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허가되지 않은 악성 코드가 어플라이언스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솔루션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의 ATM기처럼 사전에 내가 이네이블 시킨 그런 동작이라든지 서비스 이외에는 다 디저블 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현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필드에서 뭐 이렇게 백업을 갖고 뭐 랜섬웨어에 대응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대응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 보게 되면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원본 파일을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놓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원본과 사본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랜섬웨어 감염되면 동일하게 감염될 겁니다.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파일 서버, 그러니까 NAS라든지 이런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어요. 네네. 랜섬웨어가 한번 침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던 데이터를 액세스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은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드라이브를 또 숨겨서 파티를 안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320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트 영역을 날려버리게 되면 요즘에 랜섬웨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부팅까지도 방해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공격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숨긴 파티션을 저장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백업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베리타스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네. 방안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업 소프트웨어만 구매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백업 서버를 별도 환경에다가 구축을 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네. 내가 뭐 사용자가 직접 백업 서버를 구성해서 이제 쓰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업을 네네. 나랑 같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매체에다가 해놓는다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겁니까? 너무 빨리 가셨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케이. 예. 일단은 백업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소프트웨어 따로 쇼핑을 하는 거죠. 백업 소프트웨어 따로 쇼핑하시고 백업 서버 쇼핑하고 OS 플랫폼 쇼핑해서 사용자가 프라모델을 조립하듯이 하나로 인터그레이션을 시켜서 네. 내가 백업 서버를 구성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백업 서버에 대한 보안성은 백업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백신 하나 설치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중복 제거 기능을 이용한 그런 백업들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구성하셔서 데이터를 디스크에 중복 제거 백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보안이 개런티 되어 있지 않은 이 환경을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가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이프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격리된 위치로 데이터 사본을 한 번 더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하드웨어 자체 이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약간 패키지 형태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저희 베리타스에서 모두 개런티를 해드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전장편에 나왔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본을 관리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보호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개런티 준다는 거죠. 거의 뭐 그 수준에 가깝다. 거의 좀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게 아까 전장표에 보면 네네. 이게 여기 이제 허가된 행위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차피 어플라이언스도 뭐 커스터마이즈 리눅스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두 가지 방식. 해킹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 블랙캣이라는 해킹 대회에서도 17,000번 이상 해킹 시도를 막아낸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랜섬웨어라는 건 들어와서 파일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 행위 자체를 차단시켜 준다는 거고요. 네.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느냐? A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중복 제거를 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조각화를 시켜버린 다음에 몇 개의 조각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원본과 다른 형태가 돼버리죠. 네네. 절대 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떤 백업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중견기업 미만 또는 이제 백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건 장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가상화 백업 같은 이제 그런 컨셉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런 백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시스템을 전체를 백업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예요. 이 안에 뭐 파일 데이터가 있건 DBMS가 있건 무엇이건 간에 OS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백업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죠. 네네. 내가 필요하다라면 파일이나 폴더 단위로 복구할 수 있는 거고요. OS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OS만 복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하드웨어, 이기적 하드웨어에 복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화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 쪽으로 P2V를 시킬 수도 있게 되겠죠. 네네네. 자, 이제 클라우드. 네.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백업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네.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SBCK 김소영 부장님도 같이 이번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궁금한 게 그동안 내가 온프리미스에서 백업 잘 쓰고 있는데 네네. 구태여 왜 클라우드에 또 백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좀 고차원적인 질문. 뭘 고차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이죠.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는 일단 쓰시게 되면은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그런 큰 돈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은 쉽게 네. 백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그런 디스크 용량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 데이터를 보관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클라우드는 최대 25년까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이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베리타스와 같은 이런 그런 벤더와의 협업을 통해서 거의 네이티브하게 제품이 또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넷 백업이나 이런 백업 위기장 안에서 바로 클라우드를 인식해서 백업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은 동일하다. 온프리미스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사용자 네, 경험은. 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안에 네네. 보니까 스토리지가 보니까 여기 블록 스토리지, 블럽 스토리지, 쿨 스토리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중복 제거 데이터, 핫 데이터, 쿨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요 얘기 좀 해줘. 이게 뭡니까 여기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즈로 백업을 할 때는 네. 디스크에다 이제 백업을 이제 했었는데 네. 클라우드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디스크가 없는 거죠. 네.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백업 같은 경우는 항상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가끔씩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백업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블럽 블럽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저희가 블럽 스토리지를 하는데요. 네. 이런 블럽 스토리지를 자주 접근을 하는 스토리지냐 아니면은 가끔씩 접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오프라인에 있는 아카이브처럼 아주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접근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데이터의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스토리지 그렇죠. 타입도 아카이빙 다르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 아무래도 그런 접근 시간이 쿨이나 이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접근하다 보니까 보관료가 대신 이제 저렴하게 고객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을 좀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업에 대한 저장소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라 그러면 보통 이제 애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쿨이라든지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능은 좀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런 스토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장표에서는 말 그대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확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는 쿨이라든지 아카이브 스토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컬 워크로드에 있는 그런 전체 시스템을 OS를 이용해 전체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이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무브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다시 복구를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도 이 백업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온프리미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클라우드가 이걸 테이크오버 한다는 거죠. DR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백업에 대한 2차 저장소로만 클라우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워크로드에 대한 그렇죠. 대안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DR 같은 거를 동일한 세트를 하기에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었는데 클라우드는 일단은 보관만 평소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DR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워크로드를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은 클라우드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온프리미스 하려면 그것도 이중화 시켜야 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자체에서 오크로드를 새롭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온프리미스에 있는 환경을 옮겨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용성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네, 이게 다 방안이 있는 거 이거에 따라 비용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뭐 한 세트를 더 내부적으로 보관을 한다든지 네, 혹은 그 IDC 전체가 또 장애할 수 있으니 네. 다른 지역의 IDC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원이 많은 말수록 이 비용은 조금 더 계속 네. 차지가 됩니다. 어떤 이런 것은 어차피 SLA로 다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장표에서는 핫 데이터, 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면 아카이브 티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간 네. 뭐 한 몇 년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보관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아카이브 티어라는 곳에 이제 데이터를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설명서에 돼 있지만은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는데도 한 2시간씩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조회를 걸리면은 한 2시간 데이터가 이제 업이 되고 네.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은 요 핫티어, 쿨티어 여기 아카이브 티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티어에서 쿨티어로 올 수도 있고 네네. 쿨티어를 아카이브 티어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떤 고객분이 약간 이제 데이터를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좀 장기간 오래 보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셔서 네. 제가 그런 아카이브 티어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뭔가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하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 이제 베리타스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을 하게 되면 뭐 현존하는 여러 클라우드가 됐건 퍼블릭이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네네. DR 사이트라든지 리모트 위치라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위치라도 네네네. 데이터를 오케이. 보낼 수가 있다는 그런 네네.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이 온프리미스 쪽은 당연히 이제 퍼피추얼로 샀을 거고, 네네네. 라이센스를. 네네. 네. 지금 이제 이게 또 근데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있나 보죠? 네. 한 작년 중순 정도부터 이제 좀 출시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네네.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라이센스는 퍼펙트죠. 그냥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영원히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초기에 도입 비용은 높아요. 이후에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도입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 쪽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들, 클라우드의 과금 체계가 뭐 월 과금이라든지 연 과금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백업 솔루션은 만약에 퍼펙트로 사용한다면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워크로드가 어떻게 옮겨갈지도 모르고 그렇네요. 우리 인프라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뭐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네네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제품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 방식, 1년 단위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저희 베리타스에서는 그 부분들은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액도 지금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 금액 자체는 MSRP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MSRP라는 거는 소비자가를 말하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소비자가한테 굉장히 높은 소비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 굉장히 높은 소비자가. 예, 우리나라 코리아의 특성상 우리는 네. 할인율을 높게 주시면 네, 고객분들이 네, 네.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띄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못해도 한 80% 네, 네. 이상은 뭐 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만 원대라는 얘기네요. 네, 월. 맞습니다. 월로 따지게 되면 몇만 원에 오케이.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싱, 뭐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있는데 네. 각각의 라이센싱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옵션이라든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네네. 말씀드리는 거고, 브론즈, 실버, 골드 세 가지 패키지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퍼펙트로 구매할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용량 단위 라이센싱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백업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몇 테라바이트인지 이 용량만 체크하시고 내가 뭔가 데이터 보호하는 그런 프로텍션 수준을 뭔가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매칭이 되는 라이센스 네. 패키지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서브스크립션은 올해 나온 방식인 거고요. 그럼 이거 지금 지금 벌써 이제 네. 6월달 이제 네네네. 다 돼가는데 그 반응 어때요? 이제 봐야죠. 아, 그래요? 이제 봐야죠. 네. 자, 두 분 같이 나오셨으면 네네. 뭔가 두 분이 같이 뭔가 베리타스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하고 SPCK하고 뭔가 같이 뭐 하는 게 뭐 있으니까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최근에 저희가 둘이 뭐 친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늘 처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SBCK하고
같이 애저와 백업 이그잭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프로모션을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스타트 된 지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자 오늘 시간을 네네. 준비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업 이그잭이라는 제품 자체는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네. 60일간 모든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는 프리웨어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애저도 그런 식으로 30일간 네. 뭐 서비스를 풀리 이용해 볼 수 애저도 있는 60일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게 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네,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뭐 플렉서블하게 네. 지원을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네. 것보다 지금 현재 그 패키지 형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선 말씀하신 걸 첨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프레스 있는 거를 네네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네. 있는 거를 클라우드 쪽에 네. 애저 클라우드 쪽에 그죠? 네네. 그 워크로드 분산시켜 볼 수 있는 거고. 가능하죠. 그죠? 네. 아까 같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아카이빙이건 뭐 하시건 쿨이건 네네, 해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60일간은. 이런 것을 할 때 자 다운받아 가지고 뭐 교육도 안 받고도 네. 이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의 이런 분들 운영자분들 많을 텐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사실 백업 이직 자체는 네. UI 자체가 네. 좀 이게 사용 친화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마우스 클릭하는 방식으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와 연동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뭐 스토리지나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필요한 건 오케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에 요거 관련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코멘트 주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그 방송 맨 하단에 제품 문의 쪽에 그 관련된 거 본인 그 얘기 그 문의를 해주시면 이거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업 시 베리타스 백업 이기색은 MS 애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MS 애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베리타스가 좀 이렇게 뭐 MOU 계약을 통해서 뭔가 네. 이렇게 같이 기능 뭐 공유라든지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베네핏이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백업 이직이 MS 애저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네. 뭐 AW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모든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다 그렇죠. 되죠. 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하지만 MS 애저가 뭔가 이제 구현해 보기에는 가장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조호영님, 베리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백업 시 중복 제거율은 각 서버마다 틀릴 텐데 평균 중복 제거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리소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그냥 만약에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라 그러면 2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좀 더 본다라 그러면 한 70%, 70에 80%. 뭐 잘 나오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80, 90%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기존에 이 교수님께서 기존에 넷 백업이 있는 분들은 클라우드로 프로모션 할 때 뭐 또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넷백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표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약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넷백업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리할 데이터량이 많다라든지 뭔가 이제 어드밴스한 기능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을 넘겨야 된다라 그러면 넘겨야 되는 데이터량도 당연히 많아질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복 제거해서 넘겨야지 데이터량을 줄일 수가 있고 빨리 넘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백업 서버와 같이 그런 작업도 처리하게 되면 사실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를 저희가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라이센싱은 기존 비용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중복 제거 기능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가게에서 중복 제거 기능을 써야 된다면 그에 필요한 옵션 몇 개만 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기존의 플랫폼 라이센스, 그러니까 용량 라이센싱으로 이미 쓰고 계셨다면 전혀 추가되는 라이센싱이 없는 거죠. 네네네. 네, 현재 어떤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분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백업을 활용할 경우에 적용할 경우에 속도 이슈가 없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초반에 그 클라우드에서도 스토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핫, 쿨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이 있는데 아카이브까지. 그 이유는
클라우드 제공하는 이 스토리지의 성능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백업을 위해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소산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를 가기보다는 한번 로컬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서 사본을 전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그런 I/O 성능이라든지 데이터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에 모두 다 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네트워크 밴드위스까지도 확보를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네. 더 첨언을 하면은 일단 저렇게 뭐 다이렉트 백업을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데일리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기존의 일반 인터넷선을 통해서 백업을 하시기에는 데일리로 다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방송을 했던 그 익스프레스 라우터 같은 걸 이용해서 해야만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현주님, 처음에는 풀 백업을 진행할 때 클라우드로 바로 백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로컬 백업 후에 클라우드로 전송한 다음 인크리멘탈 백업만 클라우드 백업이 되는지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왜냐하면 다이렉트 클라우드로 갈 수도 있고 먼저 디스크로 한번 왔다가 클라우드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치규님은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백업 전략으로 애저 서비스 환경의 구현이 일반적인데 백업 애저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성능과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희님은 엑셀러레이터 적용은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야만 가능한 건지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면 운용 중인 넷 백업에 업그레이드로 적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악셀레이터 기능은 넷백업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그런데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조정태님께서 백업 데이터를 이기종 베어메탈에 복원 시에 에이전트 설치 유무 및 복원 속도는 어떤지요? V2B, V2V? 이거는 지금 가상 변환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런 부분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네네. 베어메탈 복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구 부트 시드라든지 부팅을 위한 그런 이제 부트 서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네. 시스템을 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팅 모드에서는 넷백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백업 서버 통신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강제로 밀어 넣고서 다시 시스템을 재기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가상화로 P2V라든지 V2P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마찬가지인 거죠. 백업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겠죠.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스템 전체를 백업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뭐 VMwA가 됐건 하이퍼V가 됐건 가상화 환경으로 P2V를 실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가상 환경에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통신이 되면 P2V 가능하죠. 네. 하이퍼V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VMware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성님, 최근 구글 AWS MS는 클라우드상에서 글로벌 DB로 분산 배포해서 백업 복구하고 있는데 베리타스에서도 클라우드상에서 여러 지역에서 백업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베리타스만의 차별점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베리타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출시된 제품 중에 베리타스 세스 백업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마치 넷 백업과 백업을 살짝 섞어놓은 그런 형태인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세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워크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스위트라든지 오피스 365라든지 이런 식의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네, 데이터들은 다른 클라우드, 다른 리전으로 백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런 네, 부분들도 네. 있고 네. 클라우드 환경, 뭐 애저가 됐건 아마존이 됐건 이 클라우드 환경에 워크로드가 있으면 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스냅샷 기술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보호 방법과 다양한 방식들이, 전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그런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아키텍처라든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김수현님은 이미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하고 백업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랜섬웨어 감염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백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랜섬웨어 데이터가 랜섬웨어 감염이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데이터를 그냥 백업을 합니다. 하지만 백업한다고 해서 기존에 백업된 데이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랜섬웨어가 걸린 시스템 자체를 뭐
백업 못하게끔 커넥션을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랜섬웨어가 걸린 파일만 빼고 나머지 정상적인 파일들은 골라서 백업을 해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백업 서버 자체 보안성이 확보가 된다라면 어떤 데이터를 백업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스토리 종류에 따른 엑셀레이터 적용 시 성능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는지요, 김정규님? 스토리지 종류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조우영님께서 현재 IDC에서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전환 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워크로드 자체를 클라우드로 넘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워크로드 넘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전체를 넘어간다라는 가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쓸 수는 없겠죠. 네.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그렇죠. 통해서 제가 뭐 백업이 됐던 넷백업이 됐던 그런 솔루션을 디플로이하고, 라이센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뭐 이원화해서 클라우드에 워크로드가 다 가 있지만 이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쪽으로 다시 백업을 한 번 더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넷백업을 한번 디플로이해서 백업 환경 구성을 하고요. 네네. 거기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자체 내에 백업을 한 다음에 얘를 온프레미스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에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온프레미스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호님, 벨타 솔루션 중 DR 센터에 있는 백업 시스템에 대한 랜섬웨어 침투 방지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랜섬웨어 자체를 침투를 뭐 막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라이언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사전 탑재된 보안 솔루션이 그런 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종호님, 미국 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이 경우에 클라우드 백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의 DB라면 얼마나 백업 시간이 걸릴까요? DB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 임병주님, 애저 같은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것이 온프리미스 스토리지나 라이브러리를 백업하는 것에 비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데이터 양이나 이런 뭐 기간에 이런 것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은 분명히 네.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플러스 어떤 이제 수명 연한이 다 했을 경우에 새롭게 장비를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네. 부분들 플러스 운영하기 위한 그런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연속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행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누군가 대신 관리해주고 나는 그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꾸준히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엇이 이점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클라우드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서일성님께서요, 처음에는 서버 단위로 라이센스를 구입한 후에 추후 시스템 확장으로 용량 베이스로 라이센스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클라우드 백업 시에 네트워크 문제로 연결이 끊어졌을 때 중단 시간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백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로드 중단된 시점부터 백업이 가능한지요? 일단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다이렉트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로컬에 한 벌 저장을 한 다음에 복제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사실 후자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클라우드 안에 그런 네네, 성능 그렇죠. 때문에 또 네트워크 밴드위스 확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후자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컬에 한번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끊겼다라면 이후에 변경된 부분들만 뭐 추가적으로 계속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별 라이센스를 구매했다가 플랫폼 라이센스 전환하는 그런 이제 저희 스코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이제 저희 뭐 세일즈라든지 그쪽을 컨택하시면 가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스테파노님, 일반 사설 클라우드에서 백업 솔루션 구현도 가능하죠? 사설 클라우드라 하면 어떤 부분?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닌가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호환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 뭐 요거는 좀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네. 스테파님은 해외 업체의 경우는 하나로 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US 달러로도 결제가 가능한지요? 해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종호님, 기간제 라이센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리 하면 할인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미리 한다는 거는 서브스크립션을 이미 구매해놓고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만약에 3년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글쎄요, 할인율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훈님은 빔과는 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는 어떤 한 가지 그런 플랫폼에 딱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네. 보통 그런 제품 저희는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딱 그런 포인트에 특화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가상화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이든 클라우드든 전체 IT 인프라 자체를 통합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장표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 백업이 됐던 백업이 됐건 하나의 제품으로 피지컬이 됐건 버추얼이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모두 다 통합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요. 워크로드 자체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후에 뭐 소산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뭐 테이프 디바이스를 사용하건 뭐 P2V를 하건 다양한 뭐 그런 하이퍼바이저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라이센스 체계도 되게 다순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더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그렇죠. 있다. 유연하다. 네. 최재준님, 클라우드 환경이 좀 가변적인데 라이센스를 구축하면서 쓴 만큼 내는 요금 정식도 가능할까요? 일단 백업 솔루션에서는 사실 이러한 식의 라이센스 과금 방식은 없고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조호영님께서 벨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사용 시에 실시간 DR도 가능한지요? 실시간 DR이라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백업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김솔님, 벨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자체 이중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급 모델로 가게 되면 뭐 5330이라든지 5340 쪽으로 가게 되면 헤드를 이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조용님, 벨타스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 디스크 백업에 대한 중복이 80%에서 90%라고 하셨는데 테이프 백업도 중복 제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디스크 백업보다 어느 정도 중복 제거율이 나오는지요? 테이프 쪽으로는 중복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중복 제거 한번 디스크에 됐다가 테이프를 갈 때는 네. 다 풀려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테이프 쪽으로 중복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복구를 하려면 다시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메타 데이터라든지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백업 서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테이프 미디어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겠네요. 네. 진짜. 이재성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백업 시 중분 백업 하나요? 아니면 풀 백업 하나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뭔가요? 요즘에 나오는 그 오픈 DB, NoSQL DB 중에 이제 그 중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네. 아마 별도 에이전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네. 이제 오픈 소스 네. DBMS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호환성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포스트 SQL이라든지 마리아DB라든지 네. 여러 가지 DBMS를 지원하고는 있긴 한데 아직 그 리스트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승배님, 백업 시 변경된 부분만 백업해서 어플라이언스에서 합치게 되는 구조라는데 무결성, 신뢰성이 100%로 보장이 되는지요? 문제가 있는 사례가 없었는지 알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 문제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염된 파일이 백업될 때 백업 전에 체크가 가능한지요? 랜섬웨어 감염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지는 않아요. 네. 조영님, 베리타스 넷 백업에서 수십만 개의 파일이 있는 파일 서버 백업을 받을 때 파일을 읽는 시간,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나요? 글쎄요, 악셀레이터라는 그런 백업 기술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뭐 이런 이슈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님, 백업 이그젝 20부터는 연단위 용량 베이스 라이센스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애저를 활용한 백업을 적용한다면 백업 이그젝과 일괄 구입도 가능한지요? 이게 지금 백업 이그젝과 애저 서비스 구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네.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 형태로 네네,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성호님, 다른 백업 솔루션과 같이 운영할 경우에 충돌이나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백업 솔루션은 여러 가지를 함께 쓰시는 걸 저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네. 어느 제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한태용님, 넷 백업 기능 중에 압축 기능을 선택하고 테이프로 백업 시 테이프의 압축률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요? 압축은 어느 위치에서 압축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압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성능 부하가 좀 더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프로 압축을 하게 되면 테이프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백업 서버의 부하가 좀 덜 걸리게 돼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넷백업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압축까지 하고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알겠습니다. 네. 조용님, DB 백업 수행 시 온라인에서 백업을 받을 경우 라이센스는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온라인에서 백업 네, 좀 애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B팩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총무장님 세 분 좀 이름 좀
괜찮은 분 하시면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이규승님하고요. 이규승님, 네. 네, 임병준님, 임병준님, 이헌준님. 이헌준님, 네. 이규승, 임병준, 이헌준님. 요 세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보기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샤오미 백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다음에 신동환 질문까지 맞죠? 네. 전체 소산할 경우에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서비스 이용 시 보관도 관리하시는지요?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창고를 대여해야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마지막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네. 청장님부터. 네. 사실 뭐 IT 인프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진화하고 있고 네네. 요즘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백업 제품이라는 게 현재 인프라만 단순히 딱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네. 이후에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솔루션이 앞으로 진화하는 발전하게 네네. 되는 그런 IT 환경에 얼만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네. 백업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뭐 그 클라우드로 백업을 가장 고민하시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속도 얘기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익스프레스 라우터 같은 이런 조정선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다 옮기셔도 되고 소산만 하셔도 되고 하이브리드 하셔도 되고 DR 하셔도 되고 그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베리타스를 하고 있는 프로모션 많이들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아마 항목이 있을 거니까요. 거기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